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제로스의 용사 왕참치입니다. 저같이 양산형 도닥봉도 공략만 알면 지배 성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도적이시면 공대를 모아서 시작하기에 앞서 지배 성소 일반 난이도 공략이며 딜러 관점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어둠 땅 지난 시즌 나스리아 성체 공격 때도 재밌었지만 이번 지배 성소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새로운 보스가 주는 신선함 때문이겠죠. 바로 첫 번째 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영원의 사슬입니다. 찍히면 머리 위에 쐐기가 박히고 8초 뒤에 쐐기가 박힌 플레이어를 끌고 와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공략법은 간단합니다. 우측, 얼방, 거북상 등 무적 기술을 이용해 끌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무적기가 없다고요? 무적기가 있는 다른 클래스가 맞아줄 수 있습니다. 몰래 마법사나 성기사 뒤로. 두 번째는 포식자의 포효입니다. 주기적으로 고함을 내질러 랜덤한 플레이어에게 포식자의 포효 디버프를 겁니다. 디버프가 있는 플레이어는 상관이 없지만 범위 내 다른 플레이어에게 확고한 공포를 걸어 행동을 제약합니다. 화회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약간씩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누가 포식자의 포효 디버프가 걸리더라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 공포에 걸릴 이유가 없죠. 마지막 기술은 굶주림의 안개입니다. 단계도 했으니 집합도 해야겠죠. 돼지공포가 검은 장판을 소환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의 틈새는 남겨줍니다. 3번에 걸쳐 도망다니면 되고 패턴이 끝나면 포식자의 포효를 예방하기 위해 다시 산계하면 됩니다. 추가로 돼지공포는 주기적으로 시대의 경로, 즉 자가 블러드를 쓰는데요. 드루이드, 사냥꾼, 도적 등 경로 해제가 가능한 클래스가 해제해주면 센스 있는 딜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스는 간수의 눈입니다. 1시즌 나락에서 끊임없이 플레이어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눈입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기술은 영혼의 파쇄입니다. 간수의 눈이 미사일을 날려 7m 이내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주고 피해를 받은 플레이어는 영혼이 3개로 분리되게 됩니다. 투사체 속도도 느리고 바닥도 하얗게 잘 보여서 무리 없이 피하실 수 있지만 맞게 된다면 주변의 영혼을 빨리 먹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황폐의 광선입니다. 플레이어를 지정해서 시전하며 대상 플레이어보다 범위 내에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꼭 혼자만 맞을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알아볼 기술은 파멸의 시선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레이저를 쏘기 전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으로 정신을 집중하는데 방향을 확인하고 반대편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때 지형의 양쪽 끝에 있는 사슬 근처로 가면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엑스트라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피할 수 있고 또 전멸, 어둠의 문처럼 순간이동 기술을 활용하면 브레스 자체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2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 추적자 눈 2마리를 소환합니다. 전이 되는 불행은 5초 동안 데미지를 주고 디버프가 사라질 때 플레이어 위치에 바닥을 생성합니다. 바닥을 예쁘게 생성하지 않으면 점점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니 꼭 외곽에 생성해 줍시다. 세 번째 보스는 아홉 발키르입니다. 조금 정신없지만 무척 쉽습니다. 카이라가 시전하는 분노의 날개는 주변으로 당겨 피해를 주니 끌려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시그니가 시전하는 반향의 후렴은 플레이어를 밀어내다가 10m 밖의 플레이어에게 큰 데미지를 주니 옆으로 붙으시면 됩니다. 스키아가 6발키르 중 하나를 불러 각각의 기술로 플레이어를 괴롭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전 시즌 데나트리우스의 머학살류 피하기, 혼자 맞기, 또 혼자 맞기, 이번엔 같이 맞기. 혹시나 자신이 특수임무를 받았다면 낙하의 일격 때 정해진 위치에서 혼자 데미지를 받아내시면 됩니다. 신경 쓰셔야 할 스킬은 운명의 파편입니다. 플레이어 3명에게 디버프를 걸고 해제하면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에게 옮겨갑니다. 따라서 걸린 플레이어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해제를 통해 한 플레이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몰빵된 디버프는 소모되며 바닥을 생성하니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스, 넬줄의 잔재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문의 보조를 소환하는데 타겟팅이 되지 않습니다. 보스가 고통 브레스를 통해 보조를 맞추고 나서야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 보조는 특수임무를 받은 플레이어가 상호작용을 통해 단상 끝자락으로 가져가 버려주어야 합니다. 산산조각은 각각 80%, 60%, 30%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사용하는 전체 바닥 공격입니다. 유의할 점은 60% 때는 2번, 30% 때는 3번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잘 보고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적개심입니다. 대상이 된 플레이어의 머리에 쐐기가 박히고 디버프를 해제하면 적개심 플레이어의 바로 앞을 기준으로 모든 플레이어를 뒤로 밀어냅니다. 따라서 공대 전체가 적개심 플레이어를 따라 단상의 가장자리로 간 뒤 디버프를 해제하여 낙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스, 도르마짠입니다. 와우 좀 하셨던 분이면 역정술사 헤이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로 고문 기술입니다. 맵을 세로로 4등분하여 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 3곳은 잠깁니다. 뒤에서부터 서서히 잠겨오기 때문에 보고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고문은 한 번만, 고통스러운 분출은 연속으로 5번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고문의 나기는 플레이어와 주위 아군에게 데미지를 주는 디버프이지만 특이하게도 도르마잔이 소환하는 나락사리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거기에다 나락사리들에게는 받는 피해 50% 증가 디버프까지 추가로 걸어주니 자신이 대상일 때 나락사리가 있다면 꼭 근처로 가주도록 합시다. 혹시나 자신이 특수임무대라면 전투사의 족쇄를 가로시로부터 40m 이격시켜야 합니다. 잠시나마 드루워치프님이 짊어지셨던 삶의 무게를 체험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6번째, 공대 파괴자 고통장이 라즈날입니다. 어둠철 사슬은 다른 플레이어를 밀어냅니다. 포지셔닝이 중요한 네임드이니만큼 다른 플레이어를 밀어내지 않도록 혼자 짊어집시다. 탱커가 라즈날에게 도끼를 맞을 때마다 바닥에 지하판이 올라옵니다. 1단계에선 십자가만 올라오고 끝이지만 2단계 이상부터는 지하판이 점점 다가옵니다. 작은 팁은 내 앞에 가시가 올라왔다 내려가기 시작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4단계에서는 가시가 올라오면서 한 곳만 열어주는데 중간중간 뿌리는 어둠철 불씨만 잘 피해주면 어렵지 않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쐐기 구체는 맵의 끝에서부터 공이 굴러옵니다. 공에 맞게 되면 기절과 함께 많은 데미지를 받게 되니 하나의 공을 집중 공격해 활로를 직접 열어야 합니다. 이때 어둠철 사슬에 걸린 플레이어가 뛰어들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밀리면서 빠전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니 자신이 어둠철 사슬에 걸려있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조금 천천히 통과하도록 합시다. 쐐기 구체와 지하판, 어둠철 사슬까지 모두 함께 종합 선물 세트로 굴러들어오는 이 패턴이 괴랄합니다.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합시다. 7번째, 대처의 존재의 수호자입니다. 이름은 길지만 공략은 가장 쉽습니다. 위험 요소 무력화의 대상이 되면 혼자 맞으면 됩니다. 분해는 일반적인 브레스입니다. 피해줍시다. 태초의 존재의 수호자, 즉 태존수는 기력이 0이 되면 제거 규약을 시전하는데 유물의 근처로 가서 기력을 회복하기 전까지 계속 시전합니다. 또한 시전 시마다 공격력이 100% 증가합니다. 따라서 한두 번 정도 맞은 후엔 유물 근처로 유인해 제거 규약을 멈춰야 합니다. 유물 근처로 오게 되면 유물이 활성화되면서 하얀 원 밖은 지옥이 되기 때문에 다같이 내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회전수가 기력을 모두 회복하고 나면 유물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는 재빨리 유물로부터 도망가 주시면 됩니다. 하나 유의할 점은 유물 내부에 있을 때 위험 요소 무력화에 걸리게 되면 유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산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8번째 보스, 운명 빌경사 로칼로입니다. 거꾸로 해도 로칼로. 망령은 꼭 잡아주세요. 탱커랑 라자바 바라를 하는데 잡히면 공대 모두 죽습니다. 운명의 결합은 전체 바닥 기술입니다. 주의할 점은 전장 전체를 뻗어나가는 바닥이라서 플레이어 쪽뿐만 아니라 전장 반대편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혼의 부름은 혼자 맞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좀 크니 잘 확인해서 공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시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특수임무대가 활동해야 합니다. 전장을 보시면 돌려 돌림판이 있습니다. 운명 재정렬을 사용하면 로칼로가 구체를 뿜어내며 돌림판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데 빛나는 괄호가 있는 곳으로 돌림판을 돌려 빛나는 문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문자 위에 한 명이 올라가면 시계 방향, 두 명이 올라가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자신이 특임대가 아닌데 문자를 밟거나 경로상에 서 있으면 돌림판이 돌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9번째 보스, 몇 번째 죽는지 셀 수도 없는 켈투자드입니다. 사골도 이만큼 우리면 국물도 안 나오겠어요. 첫 번째 기술은 망각의 메아리입니다. 6초 후 침묵 바닥을 생성하는 디버프인데 아무데나 생성하면 안됩니다. 사골이 탱커에게 영혼의 균열을 사용해 영혼 3개를 찢어내는데 찢어진 영혼들이 스킬을 못 쓰도록 근처에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혹한의 분노는 혼자 맞아야 하나 너무 구석에 생성하면 처리가 힘듭니다. 보스 근처 적당히 떨어져서 생성하도록 합시다. 냉기 장렬은 공대원들과 같이 맞아 데미지를 나눠야 합니다. 사골이 죽게 되면 2단계로 돌입하는데 내부조와 외부조가 나뉘게 됩니다. 내부조는 바닥을 피하면서 공격하면 되고 외부조는 소환된 부하들의 브레스를 피하며 처리하면 됩니다. 사골이 죽고 살기를 반복하다 내부조가 성물함을 파괴해 진짜 죽음이 눈앞에 오면 3단계로 돌입합니다. 이때 동계를 사용해 전장을 좁히고 타임어택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보스, 만악의 근원 썩은 시체 일바나스 윈드러너입니다. 바람길잡이를 통해 화살을 흩뿌립니다. 투사체 형식이기 때문에 피해주면 되지만 맞게 된다면 날카로운 화살 디버프가 생기며 중첩이 됩니다. 이어지는 기술은 지배의 사슬입니다. 맵 곳곳에 말뚝을 받고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에게 사슬을 걸어 끌어당기며 피해를 줍니다. 말뚝은 쉽게 처리가 가능하나 힐러 등 다른 플레이어도 도와주도록 합시다. 또한 사슬에 엮일 때 바람길잡이 기술의 화살을 맞고 생긴 날카로운 화살 디버프가 해제되니 중첩이 높다면 말뚝 근처로 가 사슬을 걸어줍시다. 마지막은 어둠의 장막입니다. 데미지와 치유 감소도 같이 주는 바닥을 생성하니 피해줍시다. 이 어둠의 장막은 2단계, 3단계에서도 나오니 항상 조심합시다. 데나트리우스 대학살 시즌2 버전입니다. 이때는 실바나스에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으니 회피에만 집중해줍시다. 4단계 지배의 사슬은 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살펴서 모두 깨뜨릴 수 있도록 합시다. 벤시의 비명은 상계에서 서로 피해를 안 받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실바나스가 치졸하고 야비하게 도망다니는 단계입니다. 다리를 넘어갈 때 구멍이 있으니 잘 보고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중간중간 건너는 와중에 플레이어를 밀어내는 유령의 파도를 사용하지만 투사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습니다. 벤시의 비명과 어둠의 장막 모두 이전 페이지에서 썼던 기술들이니 잘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벤시의 비명과 어둠의 장막은 이번 단계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특히 어둠의 장막은 시선이 빨라져 미리 산계에 있지 않으면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벤시의 파멸은 바닥을 생성하는데 특임을 맡은 플레이어가 모든 바닥을 밟아 디버프를 흡수한 뒤 단상 구석에 해제해 한 곳으로 몰아둘 수 있습니다. 자신이 특임대가 아니라면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한 곳에 몰아둘 수 있도록 공대장이 지정하는 위치를 지향합시다. 3단계의 핵심은 울부짖는 화살입니다. 실바나스가 미간에 화살을 꽂는데 공대 전체에 같이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나 화살이 꽂히는 플레이어가 공대와 거리가 멀수록 공대가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울부짖는 화살 대상자는 옆 단상으로 이동해 공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번에 3회의 화살을 발사하며 맞는 타이밍은 디버프 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말살은 즉사기입니다. 공대 전체가 다음 단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바나스의 피를 50%까지 깎게 되면 지뢰의 사슬 레이드는 끝입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전리품을 챙기면 됩니다. 영상 속 레이드를 가기 전 실바나스가 단검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되게 깊은 단검일 줄은 몰랐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스펙업을 해서 영웅 공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세요.